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또는 뭐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거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규제라고 하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이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을 하면 그 갈취 수단,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제 개혁위원회 또는 뭐 규제 철폐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규제 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도 지었고, 앞으로 규제에 관한 우리의 정책 방향도 합리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세 분이신데 좀 많죠? 다른 위원회보다. 근데 아까 제가 임명장 드리면서 참하시면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 세 분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 네. 또 박용진 위원장님. 또 한 분은 또 산업 기업 영역에서 또 오셨잖아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세 분의 이런 시각들을 토론을 통해서 좀 정립을 하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도 장난스럽게 했습니다만, 열심히 싸우고 대신 멱살을 잡고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 규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있죠. 이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정권 하나 한 번 바뀔 때마다 1%씩,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매우 심각하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턴해서 우상향하게 만들어 보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든지, 비효율적 부분들을 좀 정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로 또는 기업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어쨌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이 규제를 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것, 그리고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거티브 규제 그러면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정부에서 정해주죠. 이것만 해라.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쫙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절대 금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죠. 산업 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때는 그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사실은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이 제일 똑똑하죠. 관료들이 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됐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좀 바꾸자. 이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 금지시키는 거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외에는 다 돼.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인데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해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어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이제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의 규제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합리화이고, 근데 이게 전국의 단위로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냐? 또 그건 또 아닌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규제 특구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뭐 없애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로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준비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죠.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어요. 땅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또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 필수 조건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 안에서는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이셨고 또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토의하시고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매우 어렵죠. 어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살 길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제안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다른 위원회들과는 다르게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실질 권한이라고 하는 게 뭐 직접 집행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나 뭐 각종 의결 권한을 통해서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규제를 강화, 완화로 양분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가자는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입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여러 차례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은 초기에는 강력했지만 결국 혁신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진 체계부터 바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개편해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는 규제 개선 과제를 더 빠르게 결정하고 부처 간의 엇갈림 문제도 보다 강하게 주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민간 참여를 넓힌 것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5가지 방향에서 규제를 바꿔나가겠습니다.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 성과를 지향하는 규제 합리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입니다. 첫 번째는 한 발 앞선 규제 합리화입니다.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복잡한 규제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규제 방향을 설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지금처럼 획일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빠른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꼭 필요한 규제인지 정부가 스스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더 쉽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규제도 손보겠습니다. 기업 규모와 현실에 맞게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이 커질수록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만큼은 더 분명하게 세우고 지켜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과를 만드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앞으로 규제를 몇 건 없앴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산업이 살아나고 지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메가특구를 도입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핵심 전략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묶어서 제공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도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청부터 심의, 실증, 법령 정비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 기업이 혁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규제가 지금도 필요한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사후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해 제도가 실제 목적에 맞게 작동되는지, 현장에는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를 대상으로 한 규제 평가도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했는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 합리화입니다. 국민과 기업은 규제 그 자체보다는 복잡한 서류와 행정 지연에 더 큰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서류는 감축하고 행정 조사와 규칙 가운데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또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여 공무원이 규제 개선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 함께 만드는 모두의 규제 합리화입니다. 온라인 소통 채널과 규제 합리화 현장 캠프도 운영하여 꼭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풀리지 않는 규제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수기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논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를 통해 핵심 과제를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똑똑한 규제 합리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첫 잠깐만. 번째, 네. 그
국무조정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디 계시죠? 이게 이제 위원회는 직접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일종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제안이나 어떤 의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 각 부처로 보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이때까지는 그냥 보내고 뭐 하면 다니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위원회에서도 좀 신중하게 하되 각 부처로 이제 그 결과들을 어디 부처는 저 이렇게 제안할 거 아닙니까? 그 각 부처가 그걸 또 검토해서 시행할 건 하고 못할 건 또 못하고 그럼 그 피드백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에서는 그 결과 중에 이건 뭐 각 부처 의견이 많네 라고 생각된 수긍되는 점들은 그대로 수용하면 될 텐데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만약 의견이 부딪히면 다시 그 각 부처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집행 가능성을 다시 논쟁을 해보되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또 그대로 하고 만약에 의견이 엇갈려서 위원회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처는 이건 다른 이유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건 대통령실로 보고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쟁점을 정리를 해가지고 예. 놓은 것들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내가 다 읽어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짧게 잘 요약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유 토의가 있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놓인 피켓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초록색 피켓은 지역 분과, 파란색 피켓은 성장 분과, 주황색 피켓은 민생 분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위원님들께서는 회색 피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법을 발굴했네요.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우리 가장 앞줄에 계신 지역 분과에 계시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 일을 맡고 나니까 그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제잘했던 정부가 DJ 정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과 지표 관리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게 뭐냐면 규제 총 건수를 리스트업하고 무조건 반으로 줄여.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에 떠나서 경영학에서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는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해야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가 하겠다는 거를 바텀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지금 많은 이제 원칙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전체 건수가 얼마나 있는데 그걸 몇 개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안 맞는 한국적 규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중에 어떤 걸 고칠 건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니면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이렇게 성장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우리나라 경제자유도 순위가 대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끝났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자유도가 아시아에서 탑으로 올리겠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것들이 기업의 이해에 관련된 규제인데 사실 국민들은 규제개혁위원회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브랜드 규제개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주민센터로 왜 가나 보면 전자정보가 다 돼 있는데 인감증명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 인감증명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이거 없애는 순간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가 다 즐기고 있는 차량 공유 제도를 뭐 허용한다든지, 청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일요일 날 새벽 2시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그래놓고 초과하면 벌금 많이 때리는, 중과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저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 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을 학교 앞이라고 30km로 가라고 그러고, 자칫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벌금 많이 정부가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300m, 500m마다 있는 그 과속 단속 CCTV 뭐 이런 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을 좀 해서 규제 개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건의하지 말고요. 직접 하세요. 아니, 집행 권한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규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제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각 부처에 제안하시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되고, 또 예를 들어 규제 개혁의 목표도 각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이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이런 민간 기구에서 좀 만들어서 강제해야죠, 강제. 저절로 하라면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나쁜 짓 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을걸요? 나름 지금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특히. 네. 네, 시작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번엔 성장분과에 계신 이종원 위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장분과의 이종원입니다. 요 규제 행정 관련돼서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이슈긴 하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이슈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적극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적극 행정이 왜 중요한지 하고 이제 뵀으니까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제가 한 국립대 IT 자회사의 임원분한테 들은 얘기